교수님께서 연구개발 제대로 하기 위해서 5가지 요소로 갈망, 그다음에 비전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 창의인데 사실 창의는 뭐 예술가들이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연구개발 부분에서 창의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창의란 무엇인가요? 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기술회사에 들어가 있는 연구개발자들도 그렇고 모두 그 이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봐라. 아주 창의롭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삼성 SDI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한 장혁 송균관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창의가 어렵죠. 창의가 뭔가라는 거를 단어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양에서는 뭐 create라는 표현으로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create는 뭡니까? 이거는 신들의 영역이에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크리에이션의 영역입니다. 감히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일부 천재들이 창의를 하기 시작했죠. 혁신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조사를 해보면은 1800년대 후반이 돼서야 프랑스나 영국의 사전에 크리에이트라는 단어가 등재될 정도로 일반인들의 영역으로 내려온 것은 19세기가 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동양에서는 창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여러분들 창의할 때 창자를 한자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곡간 할 때의 그 곡간 고자와 그 옆에 칼도자가 붙어 있죠. 칼도자. 곡간이 뭡니까? 1년 내내 고생해서 만들어낸 그 곡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죠. 그거를 도끼로 깨부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이 편안함을 깨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창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정도로 서양에서나 동양에서 창의라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개발자들은 매일 창의를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고민을 한 과정에서 4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연구개발 환경,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낯설게 여겨라. 내 주변은 항상 낯설다. 낯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냥 늘어놓지만 말고 잘 구조화해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 이슈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A가 되면 B 성능이 떨어지고 B 성능 확보하면 C 성능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만 하지 마시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도표화를 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서 구조화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주변의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소통을 해서 토론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단어를 기술소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통을 통해서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랐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혁신이나 창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연구개발자들이 몇 가지 방법론을 쓰고 노력을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안에서는 안다의 12단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안다의 12단계는 뭔가요? 창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아는 수준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막연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리더 수준에 있다면 본인들의 조직원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아니면 대학원에 어떤 그 연구방이 있다 그러면 그 연구 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스스로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해보면 보통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한 번은 들어봤다. 너 질문을 단순하게 던지세요. 너 이 일에 대해서 얼만큼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요? 한 번 들어봤는데요? 그거는 1단계예요. 한 번 들어봤는데 한 번 해봤어요. 그러면 2, 3단계 넘어가는 것이고 들어봤고 해봤는데 내가 좀 잘 할 줄 압니다. 그러면 4단계. 5단계, 6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되면 6단계, 7단계 넘어가는 것이고 그 8, 9, 10단계로 가는 거는 내가 시킨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은 거의 10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가치에서도 제가 많이 배운 내용인데 지행, 용, 훈, 평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네. 10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평이죠. 훈련시키고 평가하는 단계가 되면 이제 10단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감히 2단계를 더 붙여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은
11, 12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도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술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은 12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구루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구루. 대단한 분들을 이제 구루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구글에서만 찾아봤어요. 구루가 뭔가 했더니만 구루라 하면 모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영역에서 최고의 실력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의 그 수준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구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더해져 있기를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구루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구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다의 10단계 플러스 12단계까지 제가 정리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몇 단계인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한 5단계 된다 그러면 내가 7단계, 8단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미 10단계까지 와 있다 그러면 12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안다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창의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역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연구개발 그러면은 배터리 소재 막 연구하고 그게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만들어지고 뭐 효율을 높이고 네네. 얼마나 배터리를 저장하고 장기간 가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네. 생각 정리 기술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다를 정리하시고 네네. 로드맵을 만드시고 하니까 네. 이게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 플러스 상상, 창의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맞습니다. 하셔야 하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려운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만든 거지 제가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노력했다는 조직을 거죠. 그렇게 네. 같이 이끌어가셨다는 네. 말씀이신 걸로. 네. 지금 나이 20대로 돌아가서 한다면 어떠한 길을 걷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침없이 말씀드리기를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창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지식 충돌이나 기술 소통 부분에 대해서 네.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지식충돌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들 기술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을 혹은 뭐 이렇게 세미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할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는 창의가 이루어질 수 없죠. 여러분들 세미나라든지 기술 회의 같은 데 가보면은 한 명이 단상에 올라서 100명을 대상으로 1대 100으로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나면은 몇몇 사람들이 뭐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질문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나도 좀 아는데 당신 이거 아십니까? 라는 그런 마인드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질문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질문할 네, 때가 네. 있으세요. 진짜 모르거나 그 강사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질문은 절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나마도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러한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끝내고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소위 포스트 닥터를 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대학은 이제 재료공학과에 있었고요. 근데 우연히도 그 재료공학과 건물은 그 바로 옆에 화학과가 있고 금속공학과 또 세라믹 하는 고분자공학과 이렇게 여러 분야의 학과들이 모여 있었고 그 건물의 지하에는 그런 재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뭐 스타벅스 뭐 좋은 커피 많이 마시지만 제가 공부하는 시절엔 그런 게 없었고요. 신선한 커피를 새로 내려서 서브해주는 그런 커피를 마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인드도 좋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건물에 빈 강의실에 책상도 없고요. 벽에 그냥 칠판 몇 개가 놓여 있는 큰 그냥 빈 강의실인데 거기서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은 큰 커피를 양을 많이 이렇게 내려서 서브해주는 그런 커피 타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연구자들, 그 대학원생, 교수님들 다 포함해서 머그잔 하나씩 들고 모여드는 거죠. 커피 마시러. 커피 마시러 모여듭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러 모여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어제 우리 어디 갔더니 맛집이 있더라. 거기 한번 가봅시다. 뭐 이번 주말에 어디 뭐 여행 갑시다.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고요.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칠판 앞에 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런 데이터가 찍히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또 이런 장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라고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둘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토론을 하고 그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된 적이 있었어. 그거 나도 모르는 건데 당신도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지식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거 좋네. 우리 이거 갖고 같이 실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저는 옆에서 쳐다보니까 대학원생하고 금발의 노벨상 탄 할아버지 교수님하고 젊은 교수하고 셋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런 과정에서 지식 충돌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 와서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소통을 하되 소통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혁신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화이트보드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한 큰 방에 들어가서 화이트보드만 두고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거기다 적어놓고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또 창의력이 발현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그 과자와 커피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 과정에서 특허도 만들고 새로운 실험도 계획해보고 절대 네가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주거나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한테 배우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를 토론을 통해서 한번 스파크를 일으켜보자.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지식충돌의 장이고 그런 토론을 거쳐서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멋지시네요.